자극의 전달, 뉴런,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되는 세포다. 그러니까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은 뉴런이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신경세포체. 자, 뉴런 이렇게 그리면요. 자, 요 가운데 여기가 신경세포체고요. 여기가 가지돌기, 나머지가 축삭돌기예요. 앞으로 선생님은 뉴런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귀찮아서. 자, 신경세포체, 핵과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고 뉴런의 양분을 공급하고 물질 대사를 조절해주고요. 가지돌기는 외부의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인 쪽이고요.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해줍니다. 다시 봅시다.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나온 짧은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극 받아들인다. 축삭돌기,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에 흥분을 전달해주고요. 축삭돌기의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다음 뉴런이나 근육세포에 접해있다. 축삭돌기의 구조, 중심에는 축삭이 있고 저런치 역할을 하는 마리집에 여러 겹 둘러싸인 것도 있다. 랑비의 결절, 축삭이 마리집에 쌓여있는 뉴런에서 축삭돌기가 마리집 없이 노출된 부분이다. 자, 자세히 보자. 가운데 축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집으로. 마리집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 저런치 역할을 하고요. 랑비의 결절은요, 마리집이 없이 축삭이 노출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신경세포체고요.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네요.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자, 신경세포체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얘가 죽으면 뉴런도 다 죽어요. 다음 신경세포체와 함께 감각세포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해주는 곳인데요. 자, 축삭이 있고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리집 없이 축삭이 노출된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슈반세포, 마리집 신경에서 축삭을 둘러싸는 세포로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늘어나 축삭을 여러 번 둘러싸서 마리집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선생님이 주니어야. 자, 다행히 문해아는 아닙니다. 뇌와 척수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이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줬어. 그러면 감각기에서 I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러면 감각유로를 타고 이렇게 가요. 연합유에서 판단합니다. 야, 욕하면서 손 빼. 그러면 운동유를 타고 가요. 그러면서 팔 움직이면서 빼면서 욕하게 되죠. 자, 이때 요 신경계를 하나의 세포가 바로 뉴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크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신경세포체는 자, 이 뉴런 하나의 세포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놈이고 축삭돌기는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운동기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각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아니면 다른 뉴런에 축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자, 축삭돌기 말단은 반응기나 다른 쪽 가지돌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삭이 중심이고요. 자,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늘어난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얘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축삭이 마리집 없이 돌출된 부분, 드러난 부분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뉴런의 종류, 구조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데 마리집 신경은 뉴런의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신경으로 흥분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도약전도예요. 이렇게 랑비의 결절했으면 전도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척추동물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공이 날아오고 있어. 그럼 빨리 느끼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속도가 느려버리면 공에 맞아서 뒤져, 그지? 자, 그러니까 빨라야 돼.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민마리신경, 축삭돌기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흥분의 전달 속도가 느려요. 아, 전달과 전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이렇게 엎드려 뻗치라고 있었어? 이렇게 엎드려 뻗치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를 놀래킨 거야. 그럼 얘가 방구를 뽕 껴. 그럼 얘가 으악 하고 방구를 뽕 끼는 거야. 으악 하고 방구를 뽕 끼겠지, 그치?
자, 이때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공유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이 전해지는 게 전달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와 전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을 때 요 중간을 자극하면 한 뉴런에서 전도가 일어나서 자극이 공유되는데 요 똥꼬에서 다음 사람의 코로만 자극이 전달되죠. 그래서 요쪽으로만 자극이 전달되고 이쪽으로는 자극이 전달 안 돼. 한쪽 방으로만 간다. 다음 후신경,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은 민마리신경이다. 느리다. 기억해놓고 마리신경은 도약전도하기 때문에 빠르다. 마리집은 미엘린이라는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절연체 기억해놓고요. 자, 이것은 전선이 고물에 쌓여 있으면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것에 비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마리신경은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일어나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기능에 따른 분류,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세 개의 뉴런이 있는데요. 자, 감각뉴런은 구심성 뉴런, 그러니까 자, 정보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구심성 뉴런, 신경세포체가 작고 옆에 위치되어 있어요. 감각뉴런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단순히 정보만 전해주면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작고 옆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연합뉴런, 가지들과 발달되어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가 있는데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쌀라 얘기하면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입냄새도 맡고 이런 모든 정보를 자, 연합뉴런에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가지돌기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정보를 다 취합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신경세포체가 크고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돌기 발달되어 있다. 신경세포체 크다. 운동뉴런, 원심성 뉴런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정보가. 축삭돌기가 발달돼 있어. 왜 그러냐면 너가 팔을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여기 있는 근육 다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러 근육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자, 신경세포가 일단 좀 크고요. 축삭돌기가 잘 발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순으로 자극이 전달된다. 기억해놓고요. 자, 보면요. 자극을 주면 감각뉴런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뉴런을 보낸 다음에 운동뉴런, 반응기 이렇게 가요. 감각뉴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요. 자, 연합뉴런, 중추신경계에 분포해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사이에 흥분을 중개하고요. 운동뉴런,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합니다. 자, 운동뉴런은 축삭돌기가 길고 신경세포체가 크다. 기억해놓고요. 감각뉴런은 축삭돌기가 발달돼 있고 신경세포체는 축삭돌기 한쪽 옆에 붙어 있다. 다음 시냅스란 부분이 있는데요. 시냅스는 한 뉴런과 다른 뉴런의 연접 부위다. 연접이란 뜻은 붙어 있진 않은데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있고 다른 쪽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해. 시냅스, 붙어 있진 않지만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 연접되는 부위로 시냅스에서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와 접속하고 있고요.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20나노미터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어요. 이를 시냅스 틈이라고 한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엎드려 뻗치하고 있어. 엎드려 뻗치하고 있어. 그러면 코 부분이 가지돌기에 해당되고요. 다음 자, 얘가 신경세포체, 여기가 축삭돌기에 해당되고 똥꼬가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이야. 그러면 방과 푹 나오면 신경전달물질이 나온 거고요. 얘 코가 다시 냄새 맡고 의학하죠. 그러면 여기 수용체가 가지돌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냅스다. 흥분의 전도, 흥분,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인데 뉴런에서 흥분의 발생과 전도는 세포막을 경로로 나타나는 이온의 농도차,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원이다. 다시 이온의 농도차,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원인이다. 기억하고요. 자, 이온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단백질입니다. 펌프라고 해서 펌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도 모두 단백질이다. 능동수성 에너지 ATP를 소모하면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이게 뭔 소리일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을 통틀어 능동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경계에서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아. 모든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농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농도를 표시하고요. 여기는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를 이렇게 표시해보자. 그럼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평상시는 농도 기울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능동수성이라는 놈은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ATP를 쓰면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능동수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능동수성 기억해 놓고요. 칼륨 통로, 세포막에서 칼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뉴런의 세포막에서 칼륨 통로 중 일부는 항상 열려 있고 일부는 막전이 변화에 따라 열리거나 닫힌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향과 이온 이동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농도 기울기가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은 거야. 자, 그러면 농도가 이쪽이 높은데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 그럼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는 그냥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확산이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어. 얘도 확산이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다음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얘는 능동수성을 해요.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반대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물질을. 그러니까 반대로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방향이 반대다. 얘네들은 자,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는 서로 방향이 반대다. 얘네들은 농도가 높은 데서 어디? 그렇지. 농도가 낮은 쪽으로. 얘는 능동수성이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보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각각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되는데 이건 자연 상태에서 에너지 출입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고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려면 자, 고농도가 농도가 높은 거고요. 저농도가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ATP,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억해놔. ATP,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능동수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성을 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나트륨은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칼륨 이온은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뉴런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쪽보다 바깥쪽이 높고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 다시 보자. 자, 능동수성 ATP 사용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계속 바깥쪽으로 보내요. 그럼 바깥쪽이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아지고요. 칼륨을 계속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안쪽은 칼륨 이온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바깥쪽이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고 칼륨 이온 농도는 항상 안쪽이 높아요. 기억해놔야 돼. 항상. 즉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차가 계속 유지됩니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고 칼륨 통로는 칼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온 통로를 통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각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와 달리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포 안쪽은 칼륨 이온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포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농도는 바깥쪽이 높아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확산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산이기 때문에 ATP 사용하지 않는다. 뉴런에서 나트륨통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세포의 바깥쪽 고농도에서 안쪽 저농도로 일어나고, 칼륨통을 통한 칼륨 이온의 이동은 세포 안쪽의 농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안쪽 고농도에서 바깥쪽 저농도로 일어난다. 이온의 통로는 막의 정기적 상태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여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조절된다. 자, 이 내용을 뒤에서 봅시다. 흥분의 발생 과정, 분급, 탈분급, 재분급 이런 순서가 되고요. 다시 분급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분급은 뉴런이 자극을 받기 전이에요. 탈분급은 일정 세기,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 흥분이 발생한 거고요. 재분급은 다시 원래의 막전이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있었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살짝 머리카락을 건든 거야. 너가 못 느꼈어. 그러면 역치 이하의 자극인 거야. 그러다가 톡톡톡 치다가 어느 순간 너가 느꼈어. 이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서 네가 느낀 거야. 너가 느꼈다는 뜻은 탈분급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내가 이때 너에게 준 자극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된 거야. 그래서 흥분이 발생해서 느끼게 된다. 막전이와 흥분의 전도, 뉴런의 세포물 경계로 나타나는 안과 밖의 전이 차이를 막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차이예요.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막전이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막전이 변화가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한다. 다시 하자.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공유되는 건 뭐다? 그렇지, 전도.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이 전해지는 건 전달이다. 분급,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마이너스나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는 거야. 그래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자, 이 상태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분급이란 건 세포막을 경계로 안팎이 서로 다른 전환을 띄고 있는 상태다. 극이 나눠졌다. 이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졌다. 안쪽이 마이너스다, 바깥쪽이 플러스다. 분급 상태에서. 이온의 이동과 분포, 분급은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한 여러 이온의 농도 차이와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투과성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능동 수송을 한다. 능동 수송을 한다. 자,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보낸다. 나트륨 농도는 바깥쪽이 계속 높아진다.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칼륨이온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안쪽이 칼륨이온 농도가 높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야. 자극이 없을 때는 안쪽은 칼륨 농도가 높아요. 그렇죠? 계속 받아들이니까. 바깥쪽은 나트륨이온 농도가 높습니다. 계속 내보내주니까. 왜냐하면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나트륨이온은 바깥쪽으로, 칼륨이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간다. 칼륨이온의 확산,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일어난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칼륨이온은 열려있는 일부 칼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되고요. 하지만 세포 밖의 나트륨 이온은요, 안으로 확산이 어려워요. 다 닫혀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가. 그래서 분급 상태에서는요, 칼륨 이온의 막투과성이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성보다 조금 높아. 다음, 바깥쪽으로 나가는 나트륨 이온수와 안으로 들어오는 칼륨 이온수 중에 바깥으로 나가는 나트륨 이온수가 더 많고요. 세포 안쪽 전위보다 바깥쪽 전위가 높습니다.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자, 분급 상태에서요, 단백질의 분포, 세포 안쪽에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마이너스를 띤 단백질이 많습니다. 마이너스를 띤 단백질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세포 안은 마이너스를 띤 단백질이 많아요. 이렇게. 물론 칼륨이온도 있습니다. 바깥쪽은 나트륨이온이 있죠. 자, 이 칼륨이온의 농도보다 이 마이너스를 띤 단백질이 많아.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세포 안쪽은 자, 음이온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요. 세포 바깥쪽은 양이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띈다. 다음, 이때 휴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화장실의 휴지가 아니라 쉬다는 뜻이야. 쉰다. 자, 자극을 받지 않는 쉬는 상태의 유런의 막전이고요. 막전의 부호는 세포 안쪽의 대전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휴지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라는 것은 안쪽이 일단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안팎의 전차가 70mV 차이 난다는 뜻이야. 잘 기억해놔. 휴지막전이 휴지전이라고 한다. 쉰다는 뜻이야. 휴지. 붕극 상태에서 나타내는 세포 안팎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띄고 있고 전이차가 70mV 차이가 난다. 막전이를 측정할 때는 뉴런의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전극을 꽂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세포 밖으로 나온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자, 이쪽이 안쪽이고요.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여기가 세포막이고요. 나트륨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칼륨은 일부 열려있는 통로로 나갈 수는 있고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칼륨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칼륨 이온. 하지만 마이너스를 띈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바깥쪽이 플러스를 띈다.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세포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 자, 세포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약 마이너스 70mV의 휴지막 전이가 측정됩니다. 탈분극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 세포 안이 플러스가 되고 세포 밖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전이가 역전됩니다. 원래는요,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예요. 그런데 탈분극이 일어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꽉 들어와 버려.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까랑 반대죠, 그죠? 그래서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상태가 되면 세포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에 확산이 일어납니다. 세포 밖이 고농도 나트륨 이온이 안이 저농도니까 나트륨 이온은 확산돼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포 밖이 마이너스를 띄고요. 세포 안이 플러스를 띄게 된다. 활동 전이 나트륨 이온의 유입에 의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탈분극은 막전이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35mV까지 상승합니다. 휴지막전이와 약 105mV 차이 난다. 휴지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었어. 그지? 그런데 플러스 35까지 상승하니까 요 차이가 105mV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플러스였죠. 휴지 전위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70mV였고요. 그런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 아직 칼륨 통로는 열리지 않았다. 재분극,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가 다시 세포 안은 마이너스나 세포 밖은 플러스를 띄게 되는 현상이야. 이온의 이동과 분포. 자, 나트륨 통로 닫히고요. 칼륨 통로 열립니다. 칼륨 이온의 농도 차이에 확산되니까 N소모가 없어. 안쪽은 고농도에서 바깥쪽에 저농도로 이동한다. 다시 보자. 자, 아까 휴지 전위에서는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였다. 그지? 그런데 탈분극되면서 바깥쪽에서 나트륨이 들어왔어. 그지?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나가버려. 나트륨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플러스가 감소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요. 바깥쪽에 플러스가 됩니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 나트륨 이온이 뉴런의 세포막 안쪽으로 유입되어 탈분극이 일어나면 세포 안쪽의 나트륨 농도가 바깥쪽보다 높아진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은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안쪽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바깥쪽보다 높아질 수 없어. 따라서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도 나트륨 농도는 여전히 세포 안쪽보다 바깥쪽이 높다. 다시 세포가 있으면 안쪽의 칼륨 이온 농도는 항상 바깥쪽보다 높고요.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높아요. 확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로 되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나트륨 이온 농도가 항상 바깥쪽이 높고 칼륨 이온 농도는 세포 안쪽이 항상 높다. 기억해 놓으세요. 휴지막 전이의 회복. 막전이가 하강되면서 휴지막 전이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휴지 상태에서는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거의 닫히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휴지막 전이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고요. 역치에 이르면 활동전이가 유발됩니다. 다음,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다량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면서 세포 안쪽은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래서 휴지막 전이 1번이었죠. 그러다가 자극이 주어지면 2번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고요. 역치에 이르면 활동전이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활동전이까지 올라가. 그래서 플러스 35mV까지 상승하게 된다. 다음,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돼.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막전이가 다시 내려가요. 이때 칼륨 통로는 서서히 닫혀. 그래서 막전이가 휴지막전이 이하로 하강되는 과분극 상태가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합시다. 자, 분극 상태에서는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 수송하면서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칼륨은 안쪽으로. 자, 안쪽에 마이너스를 띈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70mV 전이차가 생긴다. 마이너스 70mV의 전이차가 생기고요. 다음, 자, 탈분극시.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 전이차가 플러스 35mV까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휴지 전이에서 이렇게 탈분극된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70 플러스 35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음, 이제 나트륨 통로 닫히고요. 칼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쪽으로 칼륨을 밀어내요. 확산돼. 에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산이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다가 얘가 천천히 닫히니까 과분극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네요. 그래서 분극, 여기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과분극, 분극 이런 순서가 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와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향과 작동 원리.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퍼내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들여온다. 능동수송. 에너지 사용한다. 다음, 나트륨 통로 탈분극 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다량이 유입된다. 자, 확산이니까 에너지 필요 없다. 칼륨 통로 재분극 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다량이 유출된다. 확산이니까 에너지 필요 없다. 기억해 놓고요. 자, 요 과정 다시 정리해 놓으세요.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 사용해서 능동 수송한다. 나트륨 밖으로 내보낸다. 칼륨 안쪽으로 들어온다. 자, 칼륨이 들어왔지만 안쪽에 마이너스를 띈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자, 전이차가 70mV 차이가 난다. 마이너스 70mV. 다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확 열리면서, 자,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35mV까지 상승한다. 다시 재분극되면 나트륨 통로 닫힌다.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 얘가 천천히 닫히니까, 자, 과분극 상태가 됐다가 다시 분극 상태가 되는 거야. 다시 얘가 작동하면서, 오케이. 역치와 활동전이 유런이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막전이가 상승해요. 그래서 처음에 자극이 주어지면 막전이가 조금 상승합니다. 일정 수준 역치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다량의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유입돼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나타납니다. 다량의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유입되면서 활동전이가 나타나 플러스 35mV까지. 만일 자극이 세게 약하면 나트륨 유입량이 적어서 역치 전이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에 따라 활동전이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과분극,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에서 칼륨이 유출되어 막전이가 내려가면서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이때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면서 열려있는 시간이 길어서 막전이가 원래의 휴지막 전이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를 과분극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이온이 재배치되면서 이내 원래의 휴지막 전이로 돌아온다. 다시 정리하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능동 수송한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된다. 이게 분극 상태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막 안팎의 이온 농도차가 유지됩니다. 이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어요. 나트륨 이온도 칼륨 이온도 이동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나트륨 통로는 완벽하게 닫혀 있고요. 다음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안쪽은 마이너스고 바깥쪽은 플러스다. 이 전이차는 마이너스 70mV가 차이 난다. 그래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분극 상태가 유지된다. 탈분극되면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이 다량 유입됩니다. 나트륨이 슉 들어오니까 안쪽은 플러스, 바깥쪽은 마이너스. 그러면서 막전이가 이렇게 35mV까지 상승한다. 세포 밖에 나트륨이 고농도고 안이 저농도니까 확산돼서 들어온다. 에너지 필요 없다. 재분극.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혀버리고요.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나가요. 그럼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다시 재분극 상태 되면서 되돌아옵니다. 통로가 서서히 닫히기 때문에 자, 과분극 상태에 잠시 됐다가 다시 분극 상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 세포 안이 칼륨 이온이 고농도고 밖이 저농도니까 확산돼서 나간다. 역시 에너지 필요 없다. 에너지 필요한 놈은 나트륨 칼륨 펌프 하나다. 능동 수송한다. 흥분의 전도. 유런 내에서 흥분의 이동인데요. 유런의 특정 부위가 탈부익되면 세포 안으로 유입된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확산되면서 연속적인 탈부익이 되고 흥분이 전도됩니다. 자, 이쪽이 탈부익된 거야. 나트륨이 들어오고 플러스가 됐지, 그치? 다음 얘가 확산되면서 이쪽이 그 다음 탈부익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탈부익돼. 나트륨이 들어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나가버려. 그럼 안쪽이 마이너스 되면서 재분극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얘가 확산돼서 이쪽을 탈분극 시켜. 그러면 이쪽은 재분극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분극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을 여기를 주어졌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탈분극됐었지,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이쪽이 탈분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이 탈분극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재분극되지, 그치? 그럼 여기가 또 재분극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분극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어. 자, 뉴런에 자극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도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이렇게 갔을 때 금방 봤듯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탈분극, 재분극, 분극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된다고. 다시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 이런 배치가 돼.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걸 그래프에서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1번 위치는 지금 이동에 요만큼 시간 쓰이고 나머지 다 막전이 변화에 쓰인 거야. 그래서 1번 위치는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 온 거야. 1번이. 자, 2번 과분극은 이동에 요만큼 시간을 쓰고 나머지 자, 분극에 쓰이는 거야. 나머지 분극에 쓰여. 그러면 2번이 여기 나타나. 3번은 이동의 시간을 이만큼 쓴 거야. 그러니까 분극 시간이 더 적어. 그래서 3번은 여기에 위치되고 4번은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쓴 거야. 분극의 시간이 적게 들어가. 그래서 4번은 여기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여기 주고 유렌스 위치가 1, 2, 3, 4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갔다면 얘는 반대가 돼. 이해됐니?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면 멀수록 이동의 시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요 분극에서는 시간이 적게 쓰여서 왼쪽에 나타나야 돼. 자,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흥분의 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마리즘 유무, 마리즘 신경,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약 전도되고 전도速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 그런데 랑비의 결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토스 하니까 속도가 빠른 거야. 민마리 신경은 도약 전도하지 않고요. 전도速도 느립니다. 축삭의 지름이 클수록 나트륨 이온의 확산 속도가 커. 그래서 전도速도 빠르다. 온도는 어느 정도 높을 때 전도速도 빠르다. 활동전의 크기, 흥분의 전도 과정에서 활동전의 크기는 축삭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고요. 자극의 세기가 커져도 활동전이 일정합니다. 자극 세기는 흥분 전도速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억해 놓고요. 자, 마리즘 신경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탈분극이 일어난다. 도약전도한다. 쭉쭉쭉쭉 빠르다. 다음 민말신경은 축삭돌기 전체에서 탈분극이 일어나. 그래서 느리다.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말신경이 민말신경에 비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자, A, B, C, D 한번 봅시다. 자, 축삭의 지름이 얘가 크죠? 그리고 얘는 마리집이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일단 빠를 겁니다. 지름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민말신경이 느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름이 큰 게 더 빠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도 속도가 정해질 거다. 흥분의 전달. 뉴런과 뉴런 사이의 흥분의 이동이야. 다시 보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엎드려 뻗쳐 하고 있다. 얘를 자극 줬더니 방구를 뻥 꼈다. 얘가 의학하고 방구를 뻥 꼈다.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공유되는 건 뭐다? 그렇지. 전도. 한 뉴런에서 자극이 다른 뉴런으로 가는 건 전달. 이 부분은 시냅스. 전달. 자, 전달하는 거예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그런데 자, 축삭도기 말단에서 다른 뉴런에 가지도기줄만 가지 반대로 갈 수는 없다. 자, 아세틸콜린 염기성 물질로 동물의 신경 조직에 들어있고요. 아세틸콜린은 운동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어 근육의 흥분을 전달하고 자율신경의 신경절 및 부교환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뇌신경에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그에 따라 기쁨, 우울함,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흥분의 전달 과정.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도되고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서 아세틸콜린인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됩니다. 이건 우리가 엎드려 뻗쳐하고 있다가 방구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방구 냄새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똥꼬가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내 코가, 여기 있는 애 코가 가지돌기예요. 자, 그래서 확산돼서 다음 뉴런에 전달되면 세포막이 탈분극돼서 흥분이 전달됩니다. 방구 뽕 끼면 축삭돌기 말단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으악 하면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흥분의 전달 속도. 시냅스에서는 다음 과정을 거친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확산되고 다음 뉴런의 탈분극이 일어난다. 흥분의 전달 속도는 한 뉴런 내 전도 속도보다 느려요. 흥분 전달의 방향성.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전달되고 반대 방향은 전달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자극이 전달된다. 우리 몸에서 흥분의 전도 방향.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전도는 세포 안으로 유입된 나트륨 이온이 옆부분으로 확산되어 나타난다. 축삭돌기 중간에 전구를 연결해서 자극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조건에서는 이론적으로 양방으로 흥분이 전도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몸에서 실제로 자극이 뉴런의 축삭돌기 중간 부분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흥분은 한 방향으로만 전도된다. 다시 정리하자. 자, 흥분이 전도되어 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지로 이동합니다. 자,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고요. 자, 시냅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합니다. 시냅스 소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돼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뉴런을 자극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되어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다음, 중간에 자극을 주면 한 뉴런 내에서는 자극이 공유되고요.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된다. 뉴런 내 흥분의 이동. 뉴런 내부로 유입된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 양방향에 일어나므로 자극이 뉴런의 중간 부분에 주어지면 뉴런 내에서는 흥분이 양방향으로 전달된다. 양방향으로 전달된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흥분의 이동.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는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에 있고 축삭돌기 쪽에는 없기 때문에 흥분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수용체가 여기만 있어요. 축삭돌기 없습니다. 이동한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흥분은 한 방향으로 전달된다. 근수축 운동.
골격근의 구조. 골격근, 뼈에 붙어서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다. 뼈대에 두 개의 골격근이 쌍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뼈가 있으면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두 개의 근육이 한쪽은 수축하고 한쪽은 이완하면서 팔의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한쪽이 수축하면 다른 쪽은 이완되고요. 근육의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팔을 굽히려고 하면 이두박근은 수축하고 삼두박근은 이완돼요. 자, 팔을 펼 때는 얘가 이완되고 얘가 수축합니다. 골격근의 구조.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근육섬유는 미세한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 원섬유는 액틴 필라미드,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 다 단백질이야. 근육섬유, 근육을 구성하는 가늘고 긴 실 모양의 세포로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해서 이루어진 다핵, 거대 단세포다.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다. 근육 원섬유 마디 기억해놓고요. Z선과 Z선 사이 한마디로 근절이라고 한다. 이건 좀 이따 할게요. M선, 근육 원섬유 마디의 중심부에 있는 선 구조로 마이오신을 연결시킨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 자, Z선과 Z선 사이죠. 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근절이라고 한다. 다시 보자. 자,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어요. 다발이니까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죠. 근육 섬유는 다시 근육 원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육 원섬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 Z선과 Z선. 자, 그러면 요건 액틴 필라미드입니다. 얇은 거 액틴 필라미드 단백질이에요. 다음 여기도 액틴 필라미드가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 가운데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M선, 마이오신이 중앙이 M선입니다. 이때 지그재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Z선, 여기도 Z선, Z선과 Z선 사이를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그 다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어. 여기를 A대, 어두워요. 그래서 암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A, 암울하다 연상하시면 돼요. 다음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I대라고 해요. 아이 좋아, 아이 밝어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다음 Z선과 Z선 사이가 근육 원섬유 마디. 다음 요 마이오신의 중앙 부분 M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M자 탈모 연상하세요. 가운데 맞박 가운데다 M선, 맞박 가운데다 M선 기억하시면 되고요. 골격근은 어두운 A대와 밝은 I대가 반복되는 가르무늬가 나타나는 가르무늬 근이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는 어두운 A대, 암대와 밝은 I대, 명대가 궤도로 반복되고요. A대, 암대는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 A대 겹쳐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 H대는 A대 중에 마이오신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이야. 그래서 마이오신만 이루어진 부분 H대. I대, 명대,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부분. 그래서 I대, 명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마이오신이 있고요.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I대죠.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부분. 자, 여기는 A대입니다. 됐죠? 여기는 가운데 H대. 됐지?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골격근은 근육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발이니까 하나의 근육섬유로 구성되어 있겠다. 하나의 근육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육섬유는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육 원섬유 다발.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근육 원섬유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잘 암기해 놓으세요. 근수축 과정. 운동 뉴런의 축삭들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근육 선막이 탈분석되고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근수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운동 뉴런은 많은 가지를 내어 하나 이상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 마이오신이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수축하게 되면 얘가 기어 들어간다는 뜻이지. 활주에서 주르륵 미끄러져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다. 그치? 자, 그러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 빠져나오면 근육이 이완되는 거야.
A 때는 암 때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진 부분, I 때는 명 때 I 밝어, 그렇지? 마이오신 없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H 때는 헤드 중앙이다, 그지? A 때 중 마이오신만 이루어진 부분. 다시 정리하자. 자, 여기 I 밝어 I 때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I 때, 여기는 A 때, 됐지? 다음 요 부분은 마이오신만 있기 때문에 H 때 헤드 연상하시면 되고요. 맞박, M자형 탈모, M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Z선, Z선. 오케이? 자, 다시 보자. 여기는 A 때죠. 그죠? 이만큼이 어두운데 여기는 I 때, 여기 다시 A 때. 그죠? 자, 근육이 수축되게 되면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A 때의 길이 한번 보세요. A 때는 어차피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A 때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I 때죠. I 때는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근육 수축하게 되면 I 때가 작아집니다. 다음 H 때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근 수축하게 되면 H 때가 좁아져. 자, 그러니까 A 때는 변함 없다. 됐죠? 수축했을 때. 그 다음에 I 때도 짧아지고 H 때도 짧아지네요. 수축했을 때. 이완됐을 때는 A 때 변함 없습니다. I 때는 길어지고요. 이렇게 가면 I 때 길어지죠. 이렇게 변화됩니다. H 때도 길어지죠. 이런 변화가 있다. 근육 이완, 근육 원소매화뒤 I 때, H 때는 길이가 길어진다. I 밝어, 명 때, H 때, 헤드 가운데 있다. A 때 길이 변함없다. 암울하다, 어둡다. 근육 수축, 근육 원소매화뒤 I 때, H 때는 길이가 짧아진다. A 때 길이는 변화가 없다. 축삭돌기 말단에 자극이 전해지면, 흥분이 전도되면 시내세포가 세포막하고 융합해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되면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가 자극되면서 다시 전달이 된다. 아세틸콜린이 근육선막으로 확산되면 근육선막이 탈분되어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활동전이가 근육 원소매에 전달되면 근육 원소매가 수축한다. 근수축이 일어날 때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변하지 않고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사를 미끄러져 들어가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면서 활주가 일어난다. 이걸 활주설이라고 한다. 자, 한 가지 팁을 한번 봅시다. 자, 만일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마이오신이. 다음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었어. 자, 이걸 어떻게 나눈다고? 자,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I 때, 여기는 A 때죠. 다음, 여기는 다시 I 때. 자, 여기는 H 때예요.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1만큼 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기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1만큼 증가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가운데 H 때는 여기서 1 줄고 여기서 1 주니까 2만큼 줄 거야. 다시 자, 수축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 줄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줄 거예요. 얘는 플러스 1, 이 부분은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전체 길이는 마이너스 2만큼 줍니다. 여기서 1 줄고 여기서 1 주니까 이완됐다. 여기가 플러스 1 되고 여기가 플러스 1 되고 하자. 그럼 얘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바깥쪽으로.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이만큼 줄어요. 여기도 이만큼 줄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얘는 늘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2. 그러면 전체 크기는 플러스 2만큼 늘어난다. 자, 이거 잘 기억해놔. 자, 과정. 마이오신은 긴 꼬리와 옆으로 돌출된 머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수축 시 마이오신 머리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겨 활주가 일어난다. 다시 보자. 마이오신이 ATP와 결합하고 액틴 필라멘트랑 분리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있는데 얘가 ATP와 결합한 상태야.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는 분리되어 있었어. 이 ATP가 ADP와 인산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만일 운동뉴런을 통해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면, 그러니까 운동뉴런을 통해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면 마이오신과 ATP가 결합되어 있다가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는 거야. 그리고 끌어당겨. 다시 보자.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면서 ADP와 인산을 방출하고 액틴 필라멘트 끌어당깁니다. 마이오신이 다시 ATP와 결합해. 다시 마이오신이 ATP와 결합한 상태가 됐다가 또 자극이 주어지면 ADP와 인산 내보내고요. 다시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해서 끌어당겨. 그러면서 계속 끌어당길 수 있는 거야. 다시 마이오신과 ATP가 결합되었다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고, 자, 액틴 필라멘트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자, 자극이 주어지면, 자,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면서 ADP와 인산 방출하고요. 액틴 필라멘트 끌어당깁니다. 다시 마이오신과 ATP가 결합한다. 또 액틴 필라멘트는 분리되어 있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축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근수축의 에너지원,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ATP다. 그러니까 다시 보자. 자동차가 가려면, 자, 기름이 휘발유가 있어야지. 휘발유. 자동차가 가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휘발유가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야. 자, 우리가 원유를 가져와서 자동차에 바로 넣는다고 얘가 움직이니? 아니지. 여기서 휘발유를 뽑아내야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근수축이 되려면 무조건 ATP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ATP가 없으면 근수축할 수가 없어. 포도당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얘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아닌 거지. 그래서 ATP를 만들어야 돼, 포도당에서. 또 어디서 ATP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근수축할 수 있어. ATP 공급, 근육에 저장된 ATP가 부족할 경우 크레아틴, 인산, 포도당,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ATP를 생성합니다. 크레아틴, 인산으로 ATP를 생성해요. 제일 먼저 크레아틴, 인산이 감소하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 생성하고요. 이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다시 ATP를 만듭니다. 무조건 ATP 만들어야 돼요. 크레아틴, 인산, ATP를 많이 소비하는 근육에서 ATP를 보충해주는 에너지 저장 물질의 역할을 하고요. 효소에 의해 인산이 분리돼서 ATP로 전하는데 이용된다. 크레아틴, 근육의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합물이고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대부분 크레아틴, 인산 형태로 존재한다. 제일 먼저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이 되면서 ATP를 만듭니다. 그래서 근수축 에너지를 쓰고요. 근육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은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되고, 인산은 ADP와 결합해서 ATP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 의해 ATP가 빠르게 생성되지만 지속시간은 15초 정도 짧아. 그래서 우리가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좀 있다가 달달달 떨리다가 떨어지죠. 이거 다 소모한 겁니다, 이거. 다음,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젠은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산소가 부족할 때는 무산소 호흡으로 ATP를 생성해요.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젖산이 생성되는데, 젖산이 많이 축적되면 근육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매달려 있으면요, 또는 턱걸이 많이 하면요, 바로 젖산이 만들어져요. 자, 빠르게 무산소 호흡하면서 젖산이 만들어지고 ATP를 만들어요. 그래서 알배기는 거야. 다음,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 근육 운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ATP는 포도당이 산소 호흡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에서 자, ATP를 얻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요, 알 안 배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젖산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계속 공급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ATP를 만들어야 된다. 근육의 종류, 골격근, 대뇌 지배를 받아 의식적으로 수축, 이완, 조절이 가능한 수익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란 뜻이야. 가르근육은 다액세포, 핵이열개고요. 골격부터 골격의 움직임을 조절하고요. 강한 힘으로 빠르게 수축할 수 있으나 비교적 쉽게 필요해진다. 다음, 내장근과 심장근,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불수익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 심장 멈춰봐. 너 내장 멈춰봐. 소화되는 거 멈춰봐.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불수익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내장근은 민문익은 보통 핵이 한 개 있고요. 혈관, 소화관 등 내장기관을 구성하고 천천히 수축이 이완하지만 쉽게 필요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창 먹으면 찌기죠. 이게 바로 민문이근이어서 그래요. 심장근, 가로문이근이면서 민문이근이야. 그러니까 강한 힘도 낼 수 있고 지속적인 힘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르문이는 골격근에 비해 뚜렷하지 않습니다. 심장박동과 같은 강한 수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근육운동 후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근육운동을 하면 근육의 강력한 수축이 지속되어 젖산이 많이 축적되고 글리코젠과 ATP가 고갈되기 때문이다.